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하미입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과 국제 탄소 규제에 대해 알려주실 박사님도 함께 모셨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의 임재현 연구관입니다. 오늘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국내와 국외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별 추진 전략, 국제 탄소 규제 현황,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사님과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구온난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온실가스와 온실효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 중에서 열을 가두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말하고요. 온실효과는 지구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를 지구 표면에 가두어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보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데요. 그 빛은 태양 에너지로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데 이 도달한 빛은 지구를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도달한 빛의 일부는 열의 형태로 다시 지구 밖으로 방출이 되는데요. 이 열을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열은 지구 밖으로 방출하게 될 때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 중의 여러 기체들에 의해 흡수가 되는데요. 이때 특히 온실가스들에 의해 흡수가 됩니다. 온실가스들은 열을 흡수했다가 다시 모든 방향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일부는 우주로 나가지만 많은 부분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 지구 표면과 대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온실가스들이 열을 가두고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즉 지구를 둘러싼 대기를 통과해 지구에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과정에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구 평균의 기온은 약 15도이지만 온실효과가 없었다면 지구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20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온실효과는 지구 생명체가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박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왜 이 온실효과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구를 그냥 따뜻하게 해준다는 점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온실효과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따뜻한 것이 아닌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이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온실가스들이 배출되어 그중 일부는 우주로 방출되고 또 일부는 자연이 흡수하고 방출되지도 못하고 흡수되지도 못한 찌꺼기 같은 가스들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열을 지구 안으로 가두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구의 온도를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인간이 활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인간 활동에 의해 증가된 온실가스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상 물질에 해당하는 LLGHG, Long Lived Greenhouse Gas이며 이산화탄소와 같이 대기 중에서 오래 체류하는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최근에 IPCC에서는 SLCP, Short Lived Climate Pollutants라는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자상 물질의 한 종류로서 블랙카본이라고 불리는 BC가 있으며 검댕, 수투라고도 불리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디젤 엔진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많이 배출되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기후변화 유발 물질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에는 어떤 종류들이 또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온실가스는 COP3이라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온실가스 종류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건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불리는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1이라고 했을 때 다른 온실가스들이 얼마만큼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지 나타내는 지수를 말하죠. 메탄이 21, 아산화질소가 310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과불화탄소와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수불화탄소의 경우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에서 수만 배 높은 GWP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불화질소도 COP18에서
온실가스로 추가 지정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가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재배 과정이나 생산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예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판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주요 과수 재배지의 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과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사과하면 경북 봉화 그리고 대구 사과가 유명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과하면 예전부터 대구가 유명했고 대구에서는 사과 아가씨 선발대회도 열리곤 했는데 이제는 사과의 재배지가 경기도 포천까지 북상한 상황입니다. 한라병의 경우도 제주도가 주요 재배지였지만 이제는 충청북도 충주까지 재배가 되고 있으며 열대 과일이라고 알려진 멜론도 군부대 전방 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 양구까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피해는 한국뿐만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산불, 허리케인,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증가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죠. 네,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대체 전 세계에서 내뿜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약 53.8 기가톤을 기록했는데요. 국가별 순위는 1위 중국, 2위 미국, 대한민국은 13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력과 산업공정, 수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가 발생했던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4.1%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인간이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다면 코로나 시기 때처럼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꼭 필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국내 기후변화 관련 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에 배출된 온실가스 대비 40%를 줄이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2030년까지 40%를 줄일 경우 최종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 3,660만 톤이 되어야 하며 거의 3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좀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지금과는 좀 전혀 다른 양상의 그림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혹시 온실가스를 줄인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고 말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과학적 근거도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며 어떤 결과가 예측될 것인지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그래프, 전망 시나리오인데요.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 실렸던 RCP 시나리오 중에 해수면 상승을 예측한 전망 자료입니다. 인간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한 RCP 2.6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와 같이 아무런 노력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즉 BAU,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에 해당하는 RCP 8.5보다 현저하게 해수면 상승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 얼음 코어를 채취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의 100년 이후 전 지구 규모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전망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관측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과연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며 전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예, 물론입니다. 4억 3,660만 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2030 목표는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및 국제 감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문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 부문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끄고 LNG와 같은 청정 에너지를 거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의 경우 기존의 시장 조성자로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던 배출권 거래 시장은 배출권 거래제 사기가 시작되는 26년부터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들도 간접적으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물 부문은 신규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 확산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도 지열과 태양광, 태양열로 구성된 제로 에너지 건축물입니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축산 부문은 지열 히트펌프를 활용하거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부문은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기존 플라스틱 대체제의 개발 및 보다 정교한 재활용 정책을 통해 투명 페트병에서 열분해를 거쳐 연료를 회수하거나 플레이크화시켜 화학섬유를 얻어내는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정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로 나뉘는데요. 우리 정부는 블루 수소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CCS 후보지 발굴 등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흡수원에 따라 부처별로 업무가 나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 농경지, 초지를, 해양수산부는 연안습지, 환경부는 호소 및 강 주변의 내륙습지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공원과 같은 정주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과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 같은 경우 크게 3개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조림, 산림경영, 그리고 올레길 데크 또는 통나무집을 짓는 것입니다. 탄소 흡수 능력을 최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산림을 감벌과 벌목하여 얻은 목재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적은 건축물들을 건설합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건축물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축물 이외에도 좀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탄소 배출을 적게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CCUS,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고분자로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제조하는데 포집된 탄소를 활용해서 섬유 형태로 바꾸어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환경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피복비라는 예산으로 작업복이나 실험복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하는데 비기업의 작업복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생산한 옷이 CCU 기술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에서 얻어낸 원료로 옷감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시멘트의 탄소를 광물화하여 건축자재로 쓰거나 바이오 플라스틱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서울대와 키스트가 실중화 단지를 구축하여 CCUS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실중화 연구를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진행되고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럼요. 2015년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따라 양국 간의 MOU 등으로 국제 감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경부 파견 근무 당시 스리랑카의 환경공단과 CDM 사업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밀림이 많고 그 속에는 작은 폭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 환경공단에서는 소수력 발전 설비를 지원해서 스리랑카 정부는 전기를 가져가고 환경공단은 거기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모두 하고 있군요. 자, 이런 각 국가의 조직적, 제도적 실천이 늘어난다면 희망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EU는 2021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EU 여개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는 EU 배출권 거래제 가격을 기준으로 더 배출된 온실가스에 상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도입됐을 경우에 국내 기업들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국내 기업들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어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직접 배출량과 전기와 같은 간접 배출량 산정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투입 물질 내재 배출량이라고 불리는 볼트, 너트와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중간 단계 원자재로 사용된 부품 소재들에서 기인하는 배출량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소규모 납품업체의 데이터도 필요하므로 국내 기업들이 TF 등 대응 조직을 꾸리고 정부와 함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나요?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요? E는 친환경 경영, S는 사회적 책임, G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하는데요. 기업 경영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홍보나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ESG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를 포함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분야를 상장 및 비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경영 리스크 공시 규칙을 제안하여 상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 비상장 기업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이는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엔에서는 아래와 같이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배운 기후위기 관련 내용들을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쯔쯔 가무시증이나 탄소 포인트제와 같은 이야기들을 대화의 주제로 해주세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선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전기와 난방을 아껴주세요. 박사님, 우리의 일상과 더 밀접한 탄소 중립 실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먹거리에서도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육류는 생산 단계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식품의 섭취가 우리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되도록 물류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수입산 대신 국산 제품을 소비해 주시고 에코 라벨링 제품이나 저탄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해 주세요.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엔 내복을 입고 한 번 산 옷은 오래 입어주시고 실증이 난다면 나눔 장터를 통해 폐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또 나무 심기는 흡수원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친화적 투자를 위해서는 은행 상품 중에서 녹색 적금이나 그린 예금에 많이 가입해 주세요. 똑같은 이율이라면 그린 적금과 녹색 상품의 예금이
지구 친화적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끝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저탄소 제품을 구매해주고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재현 박사님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국내외 탄소 중립 정책 동향, 국제 탄소 규제 현황, 그리고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생태계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인류가 멸종하는 6차 대멸종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과 행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